자, 두 번째 내용은 뭘 들어가시냐면 공동매입세액에 대한 안분이라는 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분. 자, 그러면 이 공동매입세액 안분이다라고 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자, 안분도 있고 정산도 있고 재계산도 있겠죠. 네, 우리 순서는 그렇게 쭉 훑어서 갈게요. 그러면 겸용사업자가 과세와 면세 같이 쓰는 걸 뭐라고 부르자? 우리는 공동매입세액이라고 부르자. 자, 그러면 그 중에 면세에 해당되는 비율만큼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안분 계산한다. 근데 무조건 안분하진 않아, 여러분. 정확하게 요거는 면세 사업에 썼고 이거는 과세 사업에 썼어요. 라는 걸 명확하게 여러분이 무엇할 수 있다라면 구분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그리고 사실상 구분이 정확하게 됩니다. 매장이 달라요. 임차료를 내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그건 전체를 무엇하면 돼요? 과세에 쓴 건 그대로 50일 과세로 공제받고요. 면세 쓴 건 무엇하면 돼요? 50더 불공 넣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안분을 한다는 건 우리가 분리시키기가 어렵다. 소비자 세금 계산서가 한 장이다. 근데 같이 쓰고 있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재 사온 거 또는 회사에서 쓰는 경비 있죠, 여러분. 경비가 제일 어려워요. 우리 전화를 딱 분리시켜서 쓰실 수 있어요? 우리 통신비 딱 분리시켜서 쓰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제일 어려운 쪽이에요. 근데 그거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분 계산하는 방법 기존에 이론 쪽에서 했지만 한 번 더 볼게요. 자, 원칙은 무슨 금액을 기준으로 가는 게 맞다? 우리 공급가액 기준으로 가는 게 맞다. 자, 그래서 우리 공동 매입세액이 있으면 그 부분에 당외과세 기간에 또는 해당 과세 기간에 총 공급가액 분의 면세 공급가액만큼 우리 불공 처리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우리 무슨 부분 동일과세 기간에 무엇하시면 샀다가 동일과세 기간에 동일한 물품을 무엇하면 팔게 되면 우린 매출할 때 면세와 과세 분리시켜서 어떤 건 세금 계산서, 어떤 건 계산서 발급해야 된다는 얘기 했었어요. 자, 그러면 세금 계산서라든지 계산서 발급은 공급 시기 해야 되기 때문에 당해과세 기간에 대한 비율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직전과세 기간 거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동일과세 기간에 샀다가 팔게 되면 동일과세 기간에 매입했던 부분에 대해서 불공제 처리할 때도 직전 과세 기간 거를 가지고 해야 형평성이 맞아져요. 그래서 이 용어는 그런 의미이다. 그래서 공동매입세 곱하기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 비율만큼 불공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정리하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안분 계산하는 방법, 이건 프로그램에 가면 여러분 쭉 메뉴에 1, 2, 3, 4 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급가액이 있다라면 공급가액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공급가액이 없으면 무엇으로 가셔라? 매입가액 비율로 가라. 자, 이것도 안 되면 예정 공급가액 비율로 가고 이것도 마땅치 않다라면 예정 사용면적 비율로 간다. 다만 건물 신축했을 때는 우리 공급가액이 없다라면 무엇으로 간다? 예정 사용면적 비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해라. 그리고 매입가액 그리고 예정 공급가액 비율 순으로 진행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안분계산 생략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실기로 나오기는 무엇하다? 조금 어려워요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동매입세액 안분에 대한 서식을 작성하라고 줬는데 이 요건을 줘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점수를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래서 이론 문제로 출제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사유 중 하나에 해당이 된다라면 우리는 예정 신고 때 무엇하지 않고 안분 계산하지 않고 전체 금액 공동 매입세액을 무엇하시라? 전부 다 공제받으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해당 과세 기간에 공동 매입세액이 500만 원. 자, 이거 매입 가액으로 얘기하면 얼마이다? 5천만 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매입가액은 5천만 원, 매입세액은 500만 원. 자, 이하이고 그리고 총 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이 몇 퍼센트 미만이라면 5% 미만이라면 우리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분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번에 있는 건 두 가지 요건 충족이에요. 면세 비율 5% 미만인데 공동매입세액도 500만 원 이하 조건이었을 때만 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자, 두 번째 해당 과세 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의 합계 금액이 5만 원 미만이면, 자, 여러분 5만 원이면 매입 금액이 얼마일까요? 50만 원이죠. 그런데 겸용사업자들이 그렇게 50만 원이라는 소액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네, 근데 어쨌든 5만 원 미만이었을 땐 안 해도 된다. 자, 세 번째,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내가 무엇했다라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다라면, 자, 이 사람은 직전과세 기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기에 우리가 공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과세와 면세 비율로 뭔가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매출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안분 자체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규 사업자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져 있는 부분 또 볼게요, 여러분. 자, 이거 작성 방법은 뭐냐면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우리가 내용 보는 부분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뜨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어떤 부분에 버튼을 선택해서 계산할 거냐라는 부분이 들어요. 이게 이제 이론에 있는 용어를 1번부터 5번 중에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당해과세 기간 중에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특별한 얘기가 없다. 그러면 당해과세 기간 중에 과세와 면세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하면 돼요? 우린 공급가액으로 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근데 공급가액이 없으면 뭐로 가라고요? 매입가액. 매입가액이 없으면 뭐로 가요? 예정 공급가액. 예정 공급가액 없으면 뭐로 간다? 예정 사용면적. 여러분 이거 순서 쫙 보이잖아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시라는 거고, 다만 신축이었을 땐 예정 사용면적을 먼저 적용하는 것 뿐인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론 수업할 때 무슨 말씀 드렸었냐면 도축수가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했었냐면 실제 우리가 뭐 서울에 가면 여러분 마장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마장동이 이 도축업을 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 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가 도축을 해서 자기가 무엇을 고기를 공급하고 있다라면 전부 다 면세로 볼 것이다. 그 용역 자체가. 그런데 남의 거를 자기가 도축을 해주면 그건 뭐가 된다? 과세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도축의 숫자에서 과세와 면세에 해당되는 걸 정리해야 된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게 5번이에요. 네, 그 5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요거는 벌써 설명드렸으니까 뭐 2, 3, 4는 큰 의미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산식을 일단 선택을 하고 그리고 구분란에 커서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분란은 뭘 쓰는 거냐면 너 지금 안분 계산하는 거 상품이야? 원재료야? 전력비야? 건물이야? 이런 걸 구분해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구분은 관리적인 측면에 내가 넣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꼭 넣어야 되는 부분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필수 입력사항은 아니다. 다만 내가 이 계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쇄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인쇄할 때 이름이 달려요. 내가 이름을 넣으면. 네, 그런 부분입니다. 시험은 그래서 구분을 거의 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면세과세 공통매입세액이라는 부분. 자, 이 부분은 무슨 부분이시냐면 여러분 우리 지금 불공 처리하잖아요. 그쵸? 자, 근데 세법적인 얘기로 놓고 계산식을 좀 보시면 여러분 우리는 전체 사가지고 왔던 공통매입세 곱하기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으로 계산해서 불공개되는 금액을 뽑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법상 이론에서 보면 일단은 나는 무슨 부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불공으로 처리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는 공제로 처리해놓고 불공을 찾으러 가는 걸까요? 계산 공식을 놓고 보면 여러분 처음에는 무엇으로? 우리는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매입세액이 발생이 되면 여러분들은 처음엔 공제처럼 봐요. 공제처럼. 자, 그리고 공제처럼 봐야 되니까 우리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유형을 뭐로 넣는 게 맞을까요? 50일 과세로 넣는 게 맞겠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어디에 들어와서 국세청 양식, 서식에 들어와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라고 하는 서식에 들어와서 여러분 직접 무엇 하겠다? 자, 이 매입세액 중에 누구를 찾아서 공통에 해당되는 걸 찾아서 우린 무엇한다? 안분하고 그리고 무엇하고
정산하고 재계산의 사후 관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본에서 나온 무슨 비율만큼 면세 비율에 해당되는 것만큼 또는 정산에서 확정지은 면세 비율만큼 우리는 무슨 처리로 간다. 불공제하는 금액이 생깁니다. 라고 해서 이 불공의 금액이 어디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는 거예요. 저는 그냥 VAT라고 쓸게요. VAT 신고서에 무엇 된다? 들어간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이게 이론의 패턴이에요, 여러분. 국세청이 만들어 온 법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업무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사가지고 이 매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불공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공통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공통이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예요? 과세로 정말 다 쓴 건지 전체를 면세로 다 쓴 건지 그 구분이 무엇하다? 우리 불분명해요 라고 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럼 그 불분명에 해당되는 부분을 쫙 여러분이 추려서, 자, 그 얘기 뭐냐면 50일 과세로 입력한 걸 쫙 뽑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쫙 뽑아서 이렇게 내역서가 있겠죠. 여러분, 소위 말해서 여러분 이런 거 뭐 가지고 뽑으면 돼요?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내는 거 있어요. 회계 1급에서 정말 많이 내는 거. 자, 최근 들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도 많이 내지만 매입 매출장 조회하는 문제도 꾸준히 내거든요. 그럼 이 매입 매출장에 가면 매입을 선택하고 유형을 선택하죠. 그 유형이 뭘까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했던 유형. 그러면 매입에 50일 과세를 선택하면 50일 과세로 입력했던 내용이 모두 다 쫙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페이퍼로 출력하고 누구를 찾는다? 아, 우리 공통으로 쓴 거, 공통매입색을 다 찾아. 그럼 전 무엇 할까요? 열심히 형광펜으로 색칠 공부를 하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그걸 다 찾아서 여러분 무엇 해요? 합계를 내야죠. 그러면 이제 옆에 계산기를 놓고 다다다다 합계를 하겠죠. 그리고 그 합계를 어디에 가서 프로그램 서식에 들어가서 금액을 넣는 방식이에요. 원래 그 방식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하실 때 너무 힘들다는 게 뭐냐면 다 뽑아야 되니까. 이해됐을까요? 3개월치 또는 6개월치를 한꺼번에 다 뽑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상용화 프로그램들은, 제가 최근이라는 건 이거 만들어둔 지 10년도 안 됐어요, 여러분. 기능키. 그래서 최근에 뭘 만들어줬냐면, 아, 나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50일 과세로 넣지 않고 난 처음부터 뭐로 넣겠다? 50다 불공으로 넣겠다. 자, 그래서 50다 불공으로 넣고 무슨 부분? 아, 이거 공통매입세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 매입분은. 그래서 저는 추후에 무엇하는 부분에 쓰겠다? 안분 계산하는 데 쓰겠다. 그런데 프로그램 메뉴 탭에 여러분 정상 글씨는 없지만 이 안분 계산분이라는 부분이 누구를 포함하고 있다? 정산이라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버튼을 사용하면 뭐가 될 것이다? 서식에 자동 반영이 돼요, 여러분. 됐을까요? 자, 이 문제 출제했냐라고 물어보시면 현재 AT라고 하는 공인회계사 주간시험은 이 문제 낼 때 전표 입력 문제 내면 50다 불공으로 입력하는 거를 내요. 네, 54 불공 입력하는 거. 자, 그랬더니 세무 2급도 전산 세무 1급에서 냈던 거로 제가 기억합니다. 세무 2급에는 내지 않았지만 그래서 전표 입력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서식에 자동 반영하는 문제에 대한 내용은 50다 불공으로 가라. 업무는 저는 50일 과세 권장 안 해요. 근데 세법은 원칙은 지금 제가 먼저 설명했던 이 원칙대로 가는 게 맞아요. 법의 원리는. 근데 일은 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은 늘리는 게 아니에요. 일은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분과 정산에 대한 부분의 내용은 무엇으로 입력하자? 54 불공으로 입력하고 여러분이 서식에 들어가면 전표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까? 라는 이 메시지가 뜨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가 뜨는 건 내가 54 불공이라는 유형으로 입력을 하고 9번에 있는 사유를 무엇했을 때? 선택했을 때만 불러오기가 됩니다. 그랬더니 시험은 죄다 어떻게 내고 있다? 무시해라라고 내요, 여러분. 자, 무시해라는 얘기는 뭘까요? 전표 입력 데이터는 무시. 그러면 이 기능은 얘를 누르는 게 아니라 뭘 누른다? 시험은 아니오를 누르는 문제가 거의 주예요. 그리고 내가 서식에 무엇한다? 직접 입력하는 문제를 주로 내고 있더라는 거죠. 됐을까요, 여러분? 네, 그래서 54 불공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54 불공에 9번에 있는 사유를 선택하면 서식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자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업무를 훨씬 더 줄여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에서 불공으로 넣으라고 하면 꼭 불공으로 넣어야 합니다. 네, 그 부분.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우리 교재는 이 부분만 드렸어요. 왜냐면 메뉴에 이것만 뜨는 건 맞아요. 근데 저는 이 그림도 같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부분까지 보여드린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요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 그럼 여러분 지금 공급가액 넣었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계산을 공급가액 기준으로 한다고 했고, 공통매입세액도 지금 가져다가 넣는 방법 얘기했고요. 그러면 컴퓨터가 해줄 일은 뭘까요? 면세비율 계산을 자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입력할 때 무슨 실수가 있으시면 안 된다? 입력 실수가 있으시면 안 돼요. 네, 계산만 하는 거예요. 우리 왜 안분 계산식이 있었죠? 우리 무슨 부분? 공통 매입세 곱하기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 그럼 그거는 여러분이 입력을 하는 거고 컴퓨터는 그 입력된 정보를 가지고 무엇한다? 이 면세 비율 계산해서 불공제 금액을 계산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입력을 정확하게 잘 해주셔라.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를 다시 넘어가세요. 요거까지 설명을 다 해버릴게요, 여러분. 자, 이 부분은요. 지금 현재 저도 이게 지금 제일 불안한 부분이에요. 자, 지금 현재 시험에서 안 내고 있는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자, 전체를 공제를 다 받겠다고 넣었어요. 그리고 불공제되는 금액이 있으면 불공제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재료 2천만 원어치 사왔다. 근데 우리가 겸용사업자여서 그 2천만 원 금액 중에 30%에 해당되는 금액은 공제를 못 받는다. 그러면 2천만 원의 30%이면 그럼 600이잖아요. 자, 그게 공급가액이었다면 6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를 못 받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54 불공이라는 걸 배울 때 제가 기계를 샀는데 면세사업에 써서 공제 못 받아요 라고 하면 기계장치의 공급가액은 2억, 부가가치세는 2천, 54 불공으로 기계장치를 입력하면 우리의 기계가격은 여러분 2억이에요? 2억 2천으로 바뀌어요? 2억 2천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원가에 산입을 하든 취득 원가로 넣어주든 아니면 비용화시키든 그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시험이 현재 출제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출제하는 범위는 맞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나오면 난리가 날 거예요. AT라는 시험은 그 문제까지 현재 출제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AT가 이 불공제 문제가 나오면 합격률 너무 저조해요. 초창기 때는 아예 바닥을 쳤었어요. 네. 그 정도, 뭐 10몇 프로밖에 안 나오는 세무 2급의 합격률이 그 정도까지도 사실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도 여러분 업무는 무조건 해야 돼요. 일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시험은 내면 하셔야 돼요. 그런데 불안한 건 현재까지 출제한 적이 없다라는 거 전산세무 회계 기준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안해요. 제 입장에서는. 자, 그럼 50일 과세로 입력했을 때와 50세 불공으로 입력했을 때 상황 정리 잘 하실 것. 자, 여러분 50일 과세로 넣었다는 얘기는 나는 당초에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무엇으로 넣었다? 나는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넣은 거예요. 공제가 가능하다. 여러분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넣었다는 얘기는 이 공제 가능은 우리 부가세 대급금을 쓰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가정을 세웠을 때 얼마의 매입이 있었다. 아, 나는 공급가액은 현재 얼마이고, 자, 2억 4천이고,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세액은 얼마이고, 세액은 2,400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세금 계산서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공통 매입세에 해당되는 자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처음부터 공제가 가능한 거로 넣으면 우리 부가세 대급금이 나오겠죠, 여러분. 그죠? 50일 과세로 넣었으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원재료 매입이든 뭐 재고 자산이든 여러분 고정자산이든 뭐든 비용이든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원재료 2억 4천이 있고 부가세 대급금 2,400이 있고 저는 돈을 안 줬다라면 외상으로 가겠죠.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건 차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럼 저희는 서식에 가서 지금 무슨 부분? 공통 매입 금액은 2억 4천 그리고 공통 매입세액은 2,400 그리고 무슨 부분? 안분 계산을 하면 불공제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이 나오겠죠.
자, 그럼 그 불공제 매입세액이 무슨 부분? 우리 계산해 보니까요. 불공제에 대한 세액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매입세액이 얼마이더라? 우리는 960만 원이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당초에 모두 다 2,400 공제 가능으로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이 부가세 대급금 무엇 해주셔야 돼요? 불공제 금액만큼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럼 차변에 있었던 부가세 대급금 어느 변에? 대변에 무엇하고 상계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뭐 사가지고 왔었던 건데 라고 하면 여러분 원재료 사왔던 건데요 라고 하면 원재료에 무엇 해야 된다? 가산해 주셔야 되겠죠. 근데 얘는 당초에 입력했을 때 여러분 2억 4천을 원재료를 정리했는데 우리 원재료 금액이 더 늘어나는 이유가 부가세 대급금에 있었던 금액을 대체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른 계정으로 보내는 8번만 공부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계정에서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8번은 다른 계정으로 보냈다라고 했을 때 쓰는 적유라면 내가 다른 계정에서 받았을 땐 타 계정에서 대체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타 계정으로 대체가 아니라 타 계정에서 대체. 그러면 내가 받은 거죠. 그러면 그때 9번을 써요. 근데 여러분 이 9번은 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재료는 9번이지만 다른 계정은 5번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계정을 보낼 때는 어떤 계정이든 다 8번이지만 받을 때는 번호가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불안한 건 뭐냐면 이 회계 처리를 시험에서 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와지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이 회계 처리는 어디서 한다? 일반 전표에서 입력할 수밖에 없어요. 네, 매입 매출 전표에서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런데 나는 매입하는 시점에 모두 다 무엇으로 가겠다? 우리는 54 불공으로 가겠다. 그리고 자동 반영도 하고 싶으니까 9번 사유 선택할 거고. 그러면 전에 불공제 처리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공제 처리했을 때 나왔던 부가세 대급금이 등장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억 4천에 세액이 무엇돼서 더해져서 우리 원재료 금액이 다 처음부터 모두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가 2억 4천이 아니라 2억 6천4백이 돼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2억 6천4백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 서식 작성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식에 가서 서식 작성을 했더니 무슨 부분? 불공제 금액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여러분? 960이었어요. 그러면 960이라고 하는 게 정리가 됐겠죠. 960만 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가세가 원래 얼마 있었어요? 2,400. 자, 그러면 2,400만 원에서 저는 동그라미 3개를 이렇게 칠게요. 자, 여기에서 얼마를 빼야 된다? 960만 원을 무엇하면 빼주면 우리는 실제 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여기도 똑같은 원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가 공제가 가능해요? 1,440만 원이 가능하다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요 2,400을 전부 다 불공 처리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요것만 불공인 거죠. 그럼 여러분 960만 원만 남겨놓고 우리는 공제 가능 금액으로 다시 환원 조치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1,400만 원만큼 소위 말해서 공제분에 대한 걸 여러분이 직접 계산. 이건 컴퓨터에서 공제분을 뽑아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전체 매입 금액은 다 확인할 수 있으시니까 서식에서 거기서 불공 금액을 여러분이 계산기를 눌러서 뺍니다. 그러면 공제 금액을 판별하시면 돼요. 그럼 그 공제분을 무엇 하시라? 우리 부가세 대급금이 없었잖아요. 그럼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을 무엇 해주시고 계상해 주시고 자 그리고 우리 과대 계상되어 있는 원재료를 무엇한다? 상계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원재료 금액이 감소가 됐는데 얘가 원재료 B 또는 제공품으로 간 건 아니죠. 그러면 적유번호 몇 번? 이때는 8번 타계정으로 대체라는 걸 선택하시는 거예요. 됐을까요? 전표 입력은 여전히 다 어디서 한다? 일반 전표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업무는 여기까지 해야 끝이 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네. 그런데 시험이 이 문제를 현재 출제하고 있지 않더라. 그래서 불안한 부분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까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우리 537페이지로 다시 넘어와서 여러분 실무 예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또 들어가 보죠. 자, 페이지 좀 저는 옮겨갈게요. 여러분 회사 코드는 다 2100번으로 옮겨주셨죠? 네, 회사 코드 2100번 아니신 분들은 변경해 주시고요. 자, 주식회사 청송 회사 코드 2100번 과세와 면세 사업을 겸용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20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무엇을 계산해달라?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고자 한대요. 그리고 지문에 확실하게 예정이라고 줘요. 여러분 이걸 확정해내면 이상한 시험 문제겠죠. 자,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엇해라? 무시.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해라는 얘기는 자, 전표 입력 데이터 불러올까요? 라는 메시지가 뜰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 부분 무슨 선택한다? 아니요 선택하세요 라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가 됩니다. 자, 2020년 1기 예정분 자료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부속 서류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 서식을 포함하여 여러분 이 부분은 탭에 가서 입력하면 서식이 자동으로 형성이 돼서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붙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별도로 다른 걸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2020년 1기 예정신고 시 주어진 자료 이외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은 없다라고 가정한대요. 그럼 여기 주어져 있는 내용만 가지고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점이 4개인데요. 저는 마지막 점부터 볼게요. 자, 지금 공통 매입가액은 2억 4천이고 공통 매입세액은 2,400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안분으로 끌고 들어가야 되는 대상 금액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린 안분 계산할 땐 공급 가액으로 할 수도 있고 매입 가액으로 할 수도 있고 예정 공급 가액으로 할 수도 있고 사용 면적으로 할 수 있다겠어요. 그쵸? 그런데 그 부분 선택하는 부분 중에 누가 없을 때 뒤에 있는 거 선택한다? 공급가액이 없었을 때. 자, 지금 봤더니 매입가액도 주고 공급가액도 주고 사용 면적도 줬어요. 근데 우린 공급가액이 확실하게 있죠, 여러분. 그래서 과세 공급가액은 얼마이고 3억이고 면세 공급가액은 2억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로 계산한다? 공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됐을까요? 네. 자, 여러분 요거 이제 입력할 건데요. 저희 손으로 치는 것도 있지만 점표 입력하는 거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점표 입력하는 것도 우리 해볼게요. 뭐 세무 2급에 내면 틀리면 안 되시니까 세무 1급은 현재 출제한 적 있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점표 입력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날짜는 우린 그냥 가정 세울게요, 여러분. 일기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며칠로 가자? 3월 31일로 갈게요. 자, 3월 31일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저는 여기서 뭘 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50일 과세는 어차피 안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자동 반영키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유형번호 몇 번 쓰자? 54 불공을 쓰자. 그럼 54 불공을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뭔지는 몰라요. 근데 그냥 원재료 가정 세울게요. 자, 원재료 가정 세우고요. 공급가액 얼마? 2억 4천을 넣어줍니다. 부가세 2,400 들어오겠죠, 여러분? 우리 거래처 정보는 원래 없으니까 거래처는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우리는 만만한 게 부천이에요. 자, 주식회사 부천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는 세금 계산서 전자로 받았다고 할게요. 그리고 불공제 사유를 선택하라고 커서가 들어가죠. 자, 여기서 코드 도움 F2번 눌러주시면 우리 몇 번이 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분이라고 해서 들어온 거 보이시죠? 네, 요거 선택해 달라는 거예요. 확인. 자, 그리고 분계는 뭐로 가시면 되신다? 우린 그냥 외상 갈게요. 여기서 외상이라고 넣어주시면 우리 대변에 외상 매입금 부가세 포함금액 2억 6,400. 자, 그리고 차변에 원재료 2억 6,400 들어온 거 보이시죠? 자, 불공이니까 부가세 대급금이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됐을까요? 자, 요 상태에서 우리 부가세 신고서 바뀌는 것도 잠깐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 54 불공으로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먼저 들어가서 바뀌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시고요. 우리 1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몇 월 선택하시면 될까요? 3월. 자, 1월부터 3월을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저장한 데이터 불러오겠냐고 하면 새로 부를 거니까 아니요. 자, 아니요 해주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자리 46번 자리에 지금 무슨 부분
조금 전에 입력했던 부분이 들어오느냐라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일반 매입 자리에는 2억 4천이라는 게 들어와져 있죠. 그쵸? 2억 4천에 2,400은 들어와져 있어요. 그런데 공제받지 못할 매입자, 우리 분명히 54번 불공을 넣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기 50번 자리 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왜냐면 그건 무슨 계산하겠다고요? 안분 계산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분 계산하면 이 51번 자리에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기능키라는 거죠. 그럼 저희는 자, 창은 부가세 신고서는 또 최소화 시켜주세요. 최소화 시켜주시고요. 자, 그리고 서식으로 들어갈게요. 부속명세서 1에 가셔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조회 기간은 몇 월부터 몇 월이요? 1월부터 3월을 들어갑니다. 자, 저장한 데이터가 있는데 불러오겠냐고 묻네요. 우리는 그냥 이해하겠습니다. 이건 무슨 부분이냐면 우리 이전에 풀었던 예제 있었죠, 여러분. 네, 실무 예제 그 부분에 자료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저희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에 대한 내역이 아니라 안분 계산입니다. 그래서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내역에 탭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요거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입력을 할게요. 자, 그럼 우리는 공급가액이 있으니까 몇 번 선택한다? 당해과세 기간에 공급가액 기준 1번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전표 데이터 불러오겠느냐? 그럼 우리는 아까 54 불공으로 입력하고 사유 선택했죠? 자, 우리는 예할게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 시험은 예가 아니라 기존 입력된 자료는 무엇 한다고요? 무시하라는 글씨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니오를 더 많이 할 거예요. 자, 우리는 예 해볼게요. 자, 2억 4천에 2,400 들어오죠. 그럼 제가 왜 편하다고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부가세 신고서가 모두 다 마무리가 되어 있으면 그 부가세 신고서에 우리 무슨 부분? 과세 표준과 면세 소액 금액도 모두 다 불러져요, 같이. 자, 우리는 요거는 지울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른 자료 다 무시하고 갈 거라서 0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 확인. 그럼 12번 자리에 총 공급가액 넣어야 되죠? 총 공급가액은 누구와 누구의 합이다? 과세와 면세의 합. 그럼 얼마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5억 넣어주시면 되네요. 5억 넣어주시고요. 자, 면세 공급가액 등 자리에는 우리 2억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2억 넣어주시면 면세 비율은 우리 5억 분의 2억이어서 40%가 등장하네요. 자, 그래서 40%. 여러분 여기는 퍼센테이지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40%. 그러면 우리 2,400만 원 곱하기 40% 계산하면 우리 불공제 매입세액은 얼마가 된다? 우리 960만 원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요 부분 저장할게요, 여러분. 자, 저장하시고 그리고 메뉴 닫으시면 됩니다. 자, 요 문제 같은 경우 이게 시험의 형태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나와져 있는 걸 무엇한다? 그냥 다 손으로 치시면 된다 이 얘기예요. 네, 그리고 저장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저장해 주시고 메뉴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아까 오픈해놨으니까 여러분 서식 다시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상단에 조회 버튼 한번 다시 누를게요. 자, 조회 버튼 눌러주시고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 안 볼 거니까 아니요 라고 눌러주세요. 그럼 새로 불러오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여러분 지금 1억이 넘어가죠. 그쵸? 그러면 지금 내용 보시면 자 435만 원에 43만 5천 원은 순수한 54 불공이라고 해서 우리가 서식에 넣었던 금액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2억 4천 중에 우리 무슨 부분? 우리 2억 4천에 240이 있었죠? 2,400이 있었죠? 그 2,400 중에 불공금액 얼마였어요? 960. 그럼 이 960에 환산이 돼서 금액 자리에 100% 금액으로 환산이 돼요. 그럼 9,600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1번 자리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 51번 자리가 안분, 정산, 재계산이 모이는 자리. 누구요? 겸용사업자에. 그래서 그 금액이 이 자리에 들어와요. 됐어요?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우리 부가세 신고서 저장해 주시고 메뉴는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집중 심화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네, 집중 심화도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집중 심화까지 할게요. 교재를 좀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지금 543페이지 쪽에 있는 집중심화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자, 회사 코드는 지금 현재요. 몇 번이냐면 2300번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럼 이 회사를 변경을 좀 해주시고요. 다음 자를 보고 당사, 과세와 면세, 겸용사업자. 자, 2020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신고 부속 서류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를 작성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아래의 매출과 매입은 모두 관련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적정하게 수수한 것이며 과세분 매출과 면세분 매출은 모두 무슨 부분이요? 공통 매입분과 관련된 것이다. 그럼 여러분 지금 예정 신고하라고 했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안분 계산하세요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는 공급가액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계산에 산식은 뭐로 간다? 공급가액 기준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매입 내역에 가시면 여기 공통분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공통의 매입의 금액은 5천, 세액은 얼마이다? 500만 원이다 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매출은 과세와 면세 합계 총 공급가액은 얼마? 1억. 자, 그리고 면세분은 얼마? 6천만 원이 되네요. 자, 요 부분들이 우리가 입력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 자료이죠. 그러면 부속명세서 원에 있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1기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1월부터 몇 월을 3월을 입력한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는 지금 저희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시험은 어차피 누구만 채점한다?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 내역만 채점합니다. 자, 우리 1번부터 볼게요. 당해 과세 기간에 우리 공급가액 기준이라고 하는 이 1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전표 데이터 불러오겠냐고 물어보시면 아니오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자료 다 입력할게요. 자, 공급가액에 갑니다. 과세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공급가액 얼마이죠? 5천만 원입니다. 그럼 세액은 500만 원 자동으로 들어오고요. 자, 그리고 총 공급가액 분의 면세 공급가액을 넣어줘야 되죠. 그럼 총 공급가액은 과세면세 합쳐진 1억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중에 면세 공급가액 아까 표시해놨죠, 여러분? 6천만 원이었죠. 그러면 면세 비율은 얼마가 된다? 우리 60%. 그래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얼마? 300만 원이 됩니다. 자, 요거 하고 끝이에요, 여러분. 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업무적으로는 겸용사업자가 상당히 일도 많고 어렵지만 시험은 쉽다라고 하는 게 반복학습만 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저장하시고 메뉴 종료하시면 우리 대체적으로 3점 내지 4점 정도를 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는 문제입니다.